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한 고을에 구돌이라 불리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구돌이는 덩치도 크고 험상궂게 생겨서 누구도 구돌이에게 덤비지 못했습니다. 허나 구돌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달은 아니었답니다. 본디 양반 집안의 자제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가세가 기울어 버렸지요. 글방에서 글을 읽던 시절도 있었으나 집안이 기울자벅과 친척들까지 하나둘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술과 싸움에만 기대어 살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천하의 불량배여 망난이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참고 살면 뭐하나 얌전하게 굴면 바보 취급이나 당하는 게 세상이지. 차라리 주먹 한 번 휘두르고 욕 한 번 먹는 게 속 편하다. 그럼에도 구돌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말썽을 부렸습니다. 장터에서는 주막 술동이에 기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밤이 깊으면 뒷골목을 떠돌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특히 구돌이는 양반들을 깊이 미워해서 기방을 드나드는 선비들을 붙잡아 겁박하고는 돈을 뜯어내곤 하였습니다. 이에 동네 건달들조차 구돌이를 말리며 나몰랐습니다. 구돌아, 아무리 한이 있어도 선비를 치는 건 화를 부른다. 우리라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허나 구돌이는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놈들 꼴을 보아라. 기방에 기웃거리거나 뒤가 더러운 짓을 꾸미는 것들이지. 그런 놈들에게서 돈을 뜯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벌을 대신하는 것일 터. 어차피 마을 사람들도 속으로는 고소해하면서 모른 척 해주지 않느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진 않더라. 그럼 그렇지. 나 같은 녀석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구돌이는 날마다 거리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관아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구돌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구돌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추어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붕 위로 훌쩍 사라졌다가 때로는 뒷골목 개울을 건너 흔적을 감추니 사람들은 신출귀몰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달빛이 마을을 덮을 즈음이면 양반들은 등 뒤로 스치는 그림자에도 흠칫 놀라며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구돌이는 오늘도 꼴보기 싫은 양반놈을 두들겨 패주기 위해 어두운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고함과 매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양반이 어린 여종을 길바닥에 쓰러뜨려 놓고 발길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쓸모도 없는 년이 감히 눈을 흘겨? 당장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여종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었으나 양반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구돌이는 그 광경을 보고 이가 갈렸습니다. 아주 사람 잡는구나. 저런 놈들이 어디가 양반이라는 것이냐. 구돌이는 곧장 달려들어 양반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아주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제야 쓰러진 여종을 살펴보니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다 간신히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기운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돌이는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귀찮은 짓을 했구나. 이놈의 팔자도 참. 허나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구돌이는 그녀를 업어 집으로 데려가 지푸라기 이부자리에 눕히고 상처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여종은 구돌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초라한 집이었고 기둥마다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종은 천천히 일어나 구돌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누구냐? 어쩌다 그 꼴이 되었느냐? 저는 본디 김찬봉 댁의 종으로 있던 현지라는 여종입니다. 일 못한다는 꾸지람에 버려져 길가에서 얻어맞다 기절한 것이옵니다. 나으리께서 아니었더라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터인데
은혜를 어찌 있겠사옵니까? 괜히 끼어들어 귀찮게 됐구만. 몸 성하면 당장 나가거라. 구돌이의 냉담한 반응에 현지는 다시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갈 곳 없는 몸이오니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값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엌일이든 자빌이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구돌은 잠시 난처한 얼굴로 현지를 내려다보다가 마지못해 중얼거렸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히 억지로 내쫓았다간 더 시끄러워질 테니. 그리하여 현지는 구돌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집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 사방에 쌓였던 먼지와 거미줄이 사라지고 장독대 앞엔 깔끔히 닦인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부엌에는 따끈한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으니 홀로 지내며 술만 들이켜던 구돌이로서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구돌이는 코를 킁킁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이 이렇게 반듯해질 줄이야. 귀찮은 줄만 알았더니 제법이군.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를 곧 눈치챘습니다. 늘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던 구돌이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들리는 소문엔 구돌이가 밥을 챙겨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놀라워했습니다. 망나니 구돌이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여종 하나 들였다더니 그 덕이라지 않느냐. 여종을 들였다고? 건달놈이 무슨 여종이야? 지가 양반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게냐? 난들 알겠나? 어찌되었든 남자는 여인의 손길이 필요한 법이지. 그날도 구돌이는 주막에서 술을 잔뜩 마신 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지는 부엌에서 불을 꺼놓고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구돌이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돌이는 허리를 비틀며 방문을 열더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지만 입가엔 술기운이 돌며 흥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달빛이 창에 스미니 내 마음도 물결이로다. 고향집은 허물어지고 예법들은 소식마저 끊겼구나. 술잔 속에 잠긴 세월, 허송한 날이 어언 몇 해던가. 흙먼지 깔린 길 위에서 바람만이 나의 벗되어 불어주네. 양반이라 자처하던 것들 허울뿐인 그림자와 같고 망난이라 손가락질 받는 몸 웃어넘기니 그 또한 더섭구나. 오늘도 수리벗이 되어 달빛 아래 나 홀로 노래하노라. 구돌이는 제멋대로 흥얼거리다 갑자기 운율이 잡힌 듯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술에 절은 목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방 안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는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나으리, 방금 읊으신 그 글귀 참 곱습니다. 누구의 시입니까? 구돌이는 술잔을 흔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의 시냐니 내 입에서 나온 것이니 내 시지. 나으리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옵니까? 그래, 내가 지었다. 이 녀석아 못 배워 처먹은 건달놈이 무슨 시인가 싶지. 그런 의미는 아니옵니다. 나으리. 구돌은 잠깐 흠칫했으나 곧 얼굴을 붉히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견 마라. 종년이 뭘 안다고 입을 벌리느냐. 좋은 시이옵니다. 글로 옮겨두시면 더 빛나리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구돌은 손사래를 치며 비웃었습니다. 헛소리 말아라. 이 몸이 언제 그런 걸 적을 사람이더냐. 그러나 현지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지자 구돌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허름한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 묵혀둔 종이와 붓, 먹과 벼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안 꺼내봤구나. 구돌이는 묵직한 먹을 갈며 방금 읊은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붓끝이 덜덜 떨렸지만 조금 익숙해지자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지는 옆에 앉아 조심스레 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구절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게 싸웁니까? 의미가 더욱 또렷해지고 운율도 살아날 듯합니다. 종년이 뭘 안다고 감히 내 글을 고치려 드느냐. 그러나 곧 다시 종이를 내려다본 구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현지가 제안한 대로 바꾸자 문장이 신기하게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창에 스미니 마음 또한 고요히 물결치네. 허물어진 집터엔 잡초만 우거지고 옛벗들은 소식조차 끊겼구나. 세월은 술잔 속에 잠겨 흘러가고 허송한 나날은 어느덧 쌓여있네. 먼지 쌓인 길 위에 홀로 서니 바람만이 벗대어 나를 위로한다. 겉은 구상 하나 속은 텅 빈 양반들, 허울뿐인 그림자와 같도다. 천한 망난이라 손가락질 받는 몸, 웃어 넘기니 인생 또한 더섭구나. 오늘도 술에 기댄 노래뿐 달빛 아래 홀로 흥얼거리노라. 구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간 건달짓을 한 것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사무쳐서 술과 주먹으로라도 허한 가슴을 달래려 했던 탓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눈앞에 적힌 글귀는 스스로도 몰랐던 속내를 또렷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허물어진 줄 나는 정녕 모르고 있었구나. 구돌이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기운은 이미 가셨고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뜨거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나저나 너 글을 쓸 줄 아느냐? 귀동냥으로 배웠을 뿐이옵니다. 시골 서당에서 심부름을 다니며 몰래 글을 익혔사옵니다. 구돌이는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글방에서 함께 책을 읽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귀동냥만으로 이런 글을 깨우쳤단 말이냐. 역시나 나 같은 놈은 건달짓이나 하는 게 맞겠다. 세상살이란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는 법이옵니다. 나으리께서는 배움의 씨앗을 이미 가슴속에 품고 계셨사옵니다. 지금껏 가리워져 있었을 뿐 이렇게 글 한 줄에도 빛이 드러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건달로 사는 것은 본디 나으리의 길이 아니옵니다. 이제라도 붓을 잡으시면 반드시 새 길을 열어가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하지 말거라. 너도 나를 속으로는 업신여기지 않느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나으리를 업신여겼다면 어찌 이 집에 남아있겠사옵니까? 허물만 본다면 망나니일 뿐이지만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그를 아끼는 선비의 기계가 보이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그 기계이옵니다. 현지는 맑은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런 눈빛은 메말라 있던 구돌이의 가슴에 틈틈이 스며들었습니다. 구돌이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밤이 깊었사오니 먼저 물러가시겠사옵니다. 현지가 방을 나가자 구돌이는 홀로 남아 고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묘하게도 그의 가슴을 저미며 잊고 지내던 옛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술에 절은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인생을 허투루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밤 구돌이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구돌이는 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선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상위에는 따끈한 밥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구돌이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살 땐 물 말아 대충 때우곤 했는데 제법이구만. 그러면서 구돌이는 밥을 깨작거리며 먹다가 슬쩍 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어제 글귀를 고치던 거 솔직히 놀라웠다. 혹시 또 뭐 주워 배운 것이 있느냐? 현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것 아니옵니다. 훈장어른께서 가끔 서당에 들러 심부름을 시키실 적이 있었사옵니다. 그때 제가 책장을 기웃거리며 글자를 흘려듣곤 했지요. 딱히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가엾게 여겨 작은 책 한 권을 빌려주신 적도 있사옵니다. 그걸 틈틈이 익히다 보니
조금은 알게 된 것이옵니다. 그 조금이란 게 웬만한 선비들보다 낫구나. 잠시 머뭇거리던 구도리는 기어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글을 배운다 한들 늘 중도에 그치고 말았다. 허나 네가 곁에 있다면 나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혹시 나 같은 놈에게도 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나으리께선 이미 글의 맥을 짚고 계십니다. 제가 돕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요. 기꺼이 함께하겠사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 심심풀이 삼아 가르쳐달라는 말이다. 괜히 우쭐해하지는 말거라. 밥숟가락을 들던 구도리의 손끝은 알게 모르게 떨렸고 그 떨림엔 묘한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지는 그 모습을 눈치채고도 다만 조용히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구도리는 낮이면 책상 앞에 앉아 현지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다. 차라리 주먹을 휘두르는 게 속 편하다. 그러면 현지는 책장을 꾹 눌러 얹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글 한 줄도 지택 못하는 팔이라면 주먹 또한 허망한 것이옵니다. 앉으시옵소서. 한자라도 익히면 내일의 나으리는 오늘과 달라질 터입니다. 구돌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지는 붓을 들어 종이에 큼직하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것은 삼자경의 첫 구절이옵니다. 인지초, 성본선, 사람의 처음은 성품이 본디 착하다는 뜻이옵니다. 구돌은 한동안 글씨를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글쯤이야. 예전에도 줄줄이 외웠지. 다만 오래 붓을 놓은 이 손이 굳어 꼬불거려 보일 따름이다. 구돌이는 투덜거리면서도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서툴지만 힘있는 회기종이에 새겨지자 오래 잊었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이로다. 내 손에서 다시 이런 글자가 나오다니. 한자라도 다시 쓰셨으니 이미 어제와는 다른 나으리이옵니다. 그래,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구돌이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뿌듯함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은 밭에서 쟁기를 끌던 소가 도랑에 발이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새파래져 소의 고삐를 잡아당겼으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소가 다치겠네. 우리 집 농사가 다 그르치겠구나. 그때 길가를 지나던 구돌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외면했을 일이었으나 이번에는 지체하지 않고 도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돌이는 두 팔로 소의 멍에를 힘껏 들어올리며 크게 고함쳤습니다. 이복에 뒤에서 흙을 퍼내고 뒷다리를 밀어 올려라. 힘을 합치면 빠진다. 농부도 눈물을 훔치며 흙을 파내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참 씨름 끝에 마침내 소가 도랑 밖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구돌이의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소의 털을 토닥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형님, 아니었더라면 집안이 거덜날 뻔했사옵니다. 짐승 하나 건져낸 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호들갑 떨지 말거라. 농부의 눈빛엔 진심 어린 감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날은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 장터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노인은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해 일어나지 못했고 사람들은 곁눈질만 할 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구돌이는 그 광경을 보고 다가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저녁도 아니거니와 집안방도 아닌데 길바닥에 왜 누워 계시는 거요? 부축이나 받으시오. 아이고, 괜히 배만 끼쳤구나. 내 스스로 가보마. 구돌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덥석 노인을 업어 짊어졌습니다. 노인은 놀라 고개를 저었으나 구돌의 어깨 위에서 점차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자네가 망난이라 하던데 오늘 보니 착한 사내로구나.
망난이든 선비든 별것 있어. 그저 몸이 남아도니 업은 것뿐이오. 노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구돌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 선 노인은 오래도록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거지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받아두거라. 내일은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사 먹거라. 거지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반면 구돌이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렇듯 구돌이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츰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망나니 구돌이가 달라졌다지 않느냐. 예전 같으면 주먹부터 휘둘렀을 사내가 이제는 약한 일을 거둔다니. 사람이 아주 진국이 되었어. 구돌이는 요즘 낮이면 장정들과 함께 땀 흘려 일손을 거들고 밤이면 초가집에서 현지와 등불을 밝히며 글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글자 몇 줄만 읽어도 머리가 깨질 듯 아팠으나 현지가 풀어주는 이야기와 고사를 들을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패거리가 구돌이를 발견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에이, 저 망나니가 글이나 읽는 척한다지 않느냐? 술동이에나 기대던 놈이 선비라도 된 줄 아나 보군. 예전 같으면 구돌이는 벌떡 일어나 주먹부터 휘둘렀을 터였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이내 손을 움켜쥐었다 풀며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너희들 말대로라면 나 또한 어제까지는 망난이었지. 허나 사람의 길이란 바뀌는 법. 술에 취해 헛소리나 하는 너희와 달리 나는 이제 그를 붙잡았으니 그 차이가 곧 하늘과 땅이라. 패거리들은 말문이 막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막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가 곧 여기저기서 놀라운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 마시며 웃어야 할 술이 괜한 시비로 맛을 잃었구나. 이만 자리 거두고 들어가 보련다. 그날 밤 구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현지에게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빚은 놀이개와 비단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니 고마움의 뜻으로 마련한 것이다. 받아두거라. 나으리, 설마 이 물건이 나쁜 일을 하여 얻은 것은 아니시옵니까? 구돌은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만에 이제는 그럴 마음조차 없다. 오늘 일손을 거둔 농부들이 품삯을 모아준 것일 뿐이다. 하오나, 이처럼 귀한 것은 종이 감히 받을 수 없사옵니다. 허면 내가 곧장 우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정성껏 마련한 물건을 땅에 버리라는 것이 더 죄가 아니겠느냐. 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두 손으로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가슴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허나 이 놀이개를 볼 때마다 나으리의 새길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겠사옵니다. 구돌이는 말없이 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끝자락에는 오래 묵은 쓸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구돌은 술잔을 비우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요? 등잔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돌이는 책상 위에 놓인 붓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지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본디부터 건달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학문이 높고 덕망 또한 두터워 고을 사람들이 존경해 맞이 않는 선비셨지. 허나 세상 사라는 것이 어디 뜻대로 되더냐. 양반들의 더러운 암투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는 집안이 그만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구돌의 눈빛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님은 잇따라 세상을 떠나셨다. 홀로 남은 나는 다시 한번 집안을 일으켜보려 발버둥쳤다. 과거에 응시하고 밤을 새워 그를 붙잡았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지. 애초에 실력이 모자란 탓이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조급했던 것인지.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뜻을 버리고 술과 싸움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냈다. 사람들은 나를 망난이라 불렀고 나는 그 이름에 스스로를 맞춰가며 살았다.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구돌은 현지를 바라보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요사이 너에게 글을 배우며 예전에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었다. 눈앞의 실패에만 매달려 시야가 좁아졌던 것이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학문은 글줄 몇 개가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구돌이는 붓을 손에 쥐며 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지야, 나 같은 놈이 다시 과거에 나아가 집안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망난이라 손가락질하던 이 몸이 과연 세기를 걸을 수 있을까? 나으리는 본디 배움의 자질을 타고나셨습니다. 다만 지난 세월의 상처와 절망이 그 빛을 가렸을 뿐이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꾸준히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터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굳센 확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구돌은 그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힘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만은 다시 한번 나를 다잡아 보리라. 그날 이후 구돌은 더더욱 붓을 잡는 데 열중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글귀를 따라 쓰고 고사를 외우며 현지가 내어주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곱씹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술기운 대신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구돌이는 홀린 듯이 책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침이면 밭일을 도운 뒤 글을 펼쳤고 해가 지면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지가 곁에서 가르치면 구돌이는 그 뜻을 곧바로 깨우쳐 스스로 글을 짓고 시를 읊었습니다. 마을의 훈장조차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난이라 불리던 구돌이가 이제는 내 제자들보다 글이 깊구나. 재주만 본다면 과거장에서도 당당히 겨룰만 하도다. 구돌의 눈빛에는 어느덧 술기운 대신 자신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뒷골목의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 소식을 곱게 보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를 내쫓았던 옛 주인 양반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돌이에게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건달익을 좀 한다고 뽐내는 꼴을 두고만 볼 수는 없지. 게다가 내 집안의 종년이 그 곁에서 살며 학문을 논한다니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느냐. 김서방은 밤마다 속을 끓이며 마침내 계책을 꾸몄습니다. 집안의 귀한 물건을 몰래 감춘 뒤 그 죄를 현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김서방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떠들어댔습니다. 분명하다. 우리 집에 값진 폐물이 사라졌는데 떠돌던 종년 현지 말고 누가 훔쳤겠는가. 내가 직접 보았다. 저 여자가 몰래 들락거리는 것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관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을 수색하던 포졸은 현지를 붙잡아 거칠게 끌어내었습니다. 여정 주제에 감히 양반집 물건을 탐하였느냐?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현지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스스로 증인이라 나서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도둑년이다. 예전부터 게으르고 쓸모없어 쫓아냈거늘 마침내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으나 양반의 큰 소리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지는 결박된 채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바깥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구돌이는 현지가 잡혀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구돌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간 현지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찌르듯 치밀어 오르자 그는 끝내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흰 안개처럼 관아 담장을 감쌌습니다. 구돌이는 이를 악문 채 몸을 날려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으나
분노와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저 악독한 김서방, 내 놈의 꾀에 내 사람이 고통받게 두지 않으리라. 그는 어둠 속을 헤치며 옥사로 숨어들었습니다. 쇠창살 안에서 손목이 결박된 채 앉아있는 현지를 보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현지야, 당장 나오거라. 내가 널 데려가리라. 그는 끈을 풀고 현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으리께서 도둑놈으로 몰려 평생을 옥살이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누명을 어찌하라는 것이냐? 설령 악인이 권모술수를 부린다 하여도 선한 마음 하나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으리께서 옳은 길을 가신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부디 저로 인하여 길을 그르치지 마시옵소서. 구돌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구해내고 싶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세었습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헛되이 분노하여 길을 어지럽히면 참으로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겠지. 구돌이는 떨리는 손을 거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으나 굳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으리 꼭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곧 제 소원입니다. 구돌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한 채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층 더 매달리듯 그를 읽고 붓을 잡았습니다. 현지의 부재는 아프게 다가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곧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이 열리자 구돌은 삿갓을 고쳐 쓰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날 술과 싸움으로 허송했던 세월이 떠올랐으나 이제는 오롯이 붓끝에 기백을 실을 때였습니다. 구돌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누렇게 비추는 아침, 수많은 선비들이 종이와 붓을 잡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구돌이 또한 삿갓을 눌러쓴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때는 술과 싸움으로 세월을 흘려보내던 몸이었으나 이제는 붓을 들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뿐 눈빛은 맑고 굳세었습니다. 시험관이 과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주제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돌은 곧 붓을 들어 단호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간 허송 세월을 보냈으나 오늘만큼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종이에 실어야 한다. 구돌이의 붓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현지와 함께 쌓아올린 글공부와 억울한 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경험이 문장 곳곳에 서려 있었습니다. 장원들의 답안이 유려한 문장을 자랑한다면 구돌의 글은 뼈에 사무치는 기계와 백성의 고통을 아는 진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답안을 읽고는 놀라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뒤 장원급제자의 이름이 장대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장대 앞에 몰려들어 새로 뽑힌 급제자들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구돌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허, 우리 고을의 구돌이가 장원급제를 했다지 않느냐. 매일 술에 저러 다니던 놈이 과거의 장원이라니 세상 일 참 알 수 없구나. 예전부터 머리 하나만큼은 비상했지. 드디어 길을 찾은 게로다. 놀람과 수군거림이 뒤섞여 장대 앞은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마침내 임금이 그를 불러올렸습니다. 구돌이는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눈길을 주며 말했습니다. 과연 네가 구돌이더냐? 듣자 하니 지난 세월에는 행실이 바르지 않아 망난이라 불렸다 하더니 어찌하여 오늘날 이토록 기계 넘치는 글을 지을 수 있었는가? 전하, 지난 세월 허송하며 방탕하게 살던 몸이었사옵니다. 허나 제 곁에 한 사람이 있어 그를 가르치고 마음을 바로잡아 주었사옵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좇았습니다. 흥미롭도다. 과거의 망나니를 바꾸어 세운 자가 있다 하니 과연 누구이냐? 구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름은 현지라 하는 여종이옵니다. 김서방이라 하는 자가 그를 내쫓고 학대하다가 끝내 도둑으로 모라관아에 넘겼사옵니다. 지금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결박되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굽어 살피시어 한낱 여종이라 하여 억울함이 묻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임금은 잠시 침묵하더니 크게 노하였습니다. 세상에 이 어찌된 일이냐. 양반이라 하여 종을 제멋대로 부리고 거짓을 꾸며 사람을 해하다니. 법대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아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곧바로 김서방은 관에 넘겨졌습니다. 관아에서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니 숨겨둔 작물과 빼앗은 재물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장부에는 세금을 속여 빼돌린 흔적이 가득했고 하인들이 고통 속에 살아온 자취 또한 뚜렷했습니다. 김서방은 끝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억지를 부렸으나 이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자 관찰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김서방은 곤장을 맞고 벼슬과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채찍이 내리칠 때마다 그의 비명은 관청마당에 길게 메아리쳤고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은 응어리가 풀리듯 후련해졌습니다. 마침내 김서방은 파직되어 권세를 잃고 천한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김서방의 죄가 드러나 벌을 받자 현지는 마침내 무죄가 밝혀져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결박에서 풀린 그 순간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구돌은 멀찍이 서 기다리다 현지를 마주하였고 둘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도 깊은 감정이 그 눈빛에 오갔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구돌을 더 이상 건달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술과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던 그가 이제는 협객의 기계와 선비의 글로 세상을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은근한 자랑을 삼았습니다. 마침내 구돌이는 현지 앞에 서서 조심스레 혼인을 청했습니다. 한때는 종년으로 내쫓기고 천대받던 몸이었으나 이제는 구돌 곁에서 삶을 함께할 반려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곧 혼례가 거행되었고 집안 안팎은 흥겨운 웃음과 축하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함께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기원했습니다. 북소리와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며 그날만큼은 모두가 환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돌은 망나니에서 협객을 거쳐 선비로 거듭났고 현지는 천한 여종에서 지혜로운 내조의 주인으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난을 딛고 100년 가약을 맺어 끝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